준비가 아까부터 계속 안 가요. 어머. 네. 코미디까지 또 언제까지 이제 이 사태가 조금 누그러지고 또 사라질지 저희가 잘 예측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시국에 제가 굳이 여러분과 오늘 뵙고 싶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대에 이 사업을 만났던 그 시점이 IMF 때였습니다. IMF를 겪지 않은 우리 20대 또 파트너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때 태어난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태어난 분도 계셔서 네, IMF 때가 지금 이 코로나 분위기하고 정말 비슷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연휴에 시간 되실 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비즈니스에 영감을 줍니다. 위기 속의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다. 다시 보니까 다시 그때가 생각나면서 저는 그때 아나운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업을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 예를 드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IMF라는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항공사 지금 무급휴가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행사 어떤가요? 지금 제주에 가는 게 제가 엊그제 들은 시사에서 3,000원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값이. 네. 그래도 안 다니시는 거죠. 지금 여행사가 제가 알기로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바로 무급휴가. 이게 기한이 없는 무급휴가. 지금 여러분 유통 어떤가요?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것들이 지금 적자 상태라는 거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누가 유통의 승자냐? 그럼 쿠팡의 승자냐? 쿠팡은 지금 적자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치열하게 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과열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 새벽 총알 배송 같은 것 때문에 이 흑자 전환이 되는 게 언제일지가 거의 예측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통업계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시화된 큰 두 양대 산맥이 제가 사업 설명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IMF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IMF가 97, 8년도에 발생했던 사태고 2008년 금융위기가 2008년이죠. 지금 2020년입니다. 거의 어떻습니까? 10년 단위로. 사실은요. 22년 전에 아메이 마케팅 들을 때 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미래쇼크 이런 책 읽을 때 그때 벌써 거리 문화가 사라진다는 얘기를요 22년 전에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미래학자들이 다 예견하고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그 미래학자들이 60년대 70년대 썼던 책들에 이미 2020년 풍경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요 막 비아냥거리셨어요. 조롱했습니다. 된장 나오면 그때 할게 그런 분 너무 많으셨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더 일반 자영사업이 내려가실 데가 없다고 하고요. 코로나 대출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자영업이 전부 지금 거리 나앉게 생기셨으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지금 버티셔야 되는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 자 모두가 정말 버티셔야 됩니다. 으쌰으쌰입니다. 그 졸업식 입학식에 사람이 안 가요.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조카가 졸업식을 했는데 학교에서 학부모 오지 마세요. 학생들끼리 조용히 졸업식 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꽃이 안 팔려, 꽃이. 화훼 농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꽃 한 송이씩 좀 사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런 뭐 서로가 물심양면 십시일반 뭐 꽃 한 송이도 사주고 일부러 마스크 쓰고 가서 식당에서 밥도 먹어주고 마트에 가서 장도 봐주고 나쁘지 않죠. 서로가 좋은 일이죠. 선행이죠. 그런데 그걸로 저희가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느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22년 전에요.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초 베스트셀러 뭐였나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흑인들이 목화를 손으로 따던 시대에 갑자기 솜으로 따는 목화를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흑인 몇십 명이 한 몇십 시간을 따야 되는 목화 양을 이
모카따는 기계 한 대가 수시간 내에 닫다 버리는 거야. 그때 그 흑인 노예분들이 엄청난 데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기계 없어져야 된다고. 저거 마귀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그걸 겪고 있어요. 어제 ABC에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보셨죠? 무인화 시스템이 이제 들어왔어요, 한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나가기만 하면 결제가 끝나는 장비가 들어왔어요. 분당 ABC에. 강서도 이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ABO들은 내 비즈니스를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계속 무한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요. 절대로 로봇이 뺏어갈 수가 없는, AI가 뺏어갈 수 없는 IT 기술이 오히려 IT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희 비즈니스는요, 더 꽃피우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겠죠. 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정말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위축되시면 안 되세요. 물론 저희가 방역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건강케어라든가 정말 다른 분들 못지않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정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저희가 지금 어떤 도대체 기회가 오고 있는가, 이미 왔는가에 대해서 정말 날을 세우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두바이 여행 가가지고 11개국에서 9,000명이 모이셨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게스트와 공연과 무대와 이거 핵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핵심? 창립 정신은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약속. 예, 멋진 회사죠. 그런데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대는 변한다. 그러면서 SNS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저는 어떤 시대에 사업을 시작했냐? 여러분 VCR 아시죠? VCR.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또 오디오를 지금은 저희가 카톡으로 전송해주죠. 예, 그때는요 테이프를 복사해서 테이프를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게 비즈니스였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꾹 눌러서 꾹 누르기만 하면 홈에서도 장거리 해외 비즈니스가 다 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아까도 박서연 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스폰서님 이렇게 이 코로나 엄청 지금 좀 심각한데 예, 저희 사업 좀 지장받는 거 아닐까요? 예, 왜냐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미팅이 취소되니까. 그쵸? 그런데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언택트. 이 대면을 기피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소비자 심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제가 작년쯤인가에 이미 시사에서 우리나라 50대가 유튜브 제일 많이 본다.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에 갇혀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의 엄청난 이건 대세라는 거죠. 또 긱경제. 긱경제.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출퇴근을 안 한다. 홈 비즈니스 시대. 계속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무슨 얘기 했었나요? 홈에서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시다는 얘기 끊임없이 했었죠, 제가. 예. 기억나시나요? 예. 밖에 나가서 우리가 컨택하고 미팅하고 만남을 갖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리크루팅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에 자료를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역발상 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코로나 사태 때는 온라인에서 리크루팅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시간 동안만큼은 내가 쇼핑몰 들어가서 쇼핑하고 있고
만화 들어가서 만화 보고 있고 게임 들어가서 게임, 이거를 절제하는 거. 지금은 스마트폰 한 대로 못하는 게 없죠? 읽을 기사만 해도 너무 많죠? 유튜브 볼 게 너무 많잖아. 아침에 저희가 왜 외치냐면 아침에 선포하고 외친 목표를 하루 종일 집중하기 위해서 아침에 선포하는 겁니다. 뇌새김. 뇌새김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외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8살 입학할 때, 그때가 10년 전이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1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가 사무실이라는 것을. 애를 데리러 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거기서 파트너분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학교 운동장에서 막 상담을 하는 거죠. 제가 애 기다리면서. 이게 운동장이 제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개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능력을 키워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저희가 뭐 해야 되냐? 온라인으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온라인으로 리크루팅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리크루팅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컨택할 수 있다. 예. 내가 목표와 목적과 우선순위만 분명하다면, 예. 이거를 알아듣는 분,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은요,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진입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플랫폼의 파괴력. 제가 평창올림픽 갈 때 일부러 호텔 투숙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방 잡아서 애들하고 숙박했었습니다. 예, 에어비앤비. 예, 에어비앤비 회원가입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에어비앤비가 이 돈이 없는 뉴욕에 청년 둘이서 방값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방값을 내려고 거기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렌탈비를 받은 것이 에어비앤비의 시작입니다. 방값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됐냐? 10년도 안 돼가지고 119개 나라에 들어갔어. 10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어? 호텔방 하나 소유하지 않고. 소유의 종말입니다. 또 우버 아시죠, 여러분? 우버가 2009년 3월에 시작을 한 택시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우버가 5년이 안 돼서 5년이 안 돼서 5천억 달러 자산 가치가 돼버리고 200개 나라에 들어가 버렸어. 5년이 안 돼서. 그런데 택시 하나 소유하지 않고 일어난 일입니다. 알리바바, 여러분 아시죠? 마윈이 만든 알리바바가 10억 종의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10억 종.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유명 일간지에서 세계 최고의 장터다. 세계 최고의 장터라고 이름을 붙였어. 이 알리바바예요. 그런데 알리바바는 단 하나의 재고도 소유하지 않고, 네, 세계 최고의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 어떤가요? 페이스북 15억 명이 2015년 현재 140억 달러를 매출을 일으키는 15억 명. 이 우리나라, 이게 지구의 인구보다 많은 새로운 별이 생겼다며. 그게 페이스북이라며요. 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직접 창작한 콘텐츠 단 한 개 없이 단기간에 전 세계를 플랫폼으로 하나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브론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가 이제 발표가 됐죠. 제가 그 첫 번째 브론즈 영상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FC 회의를 통해서 채팅방에 올려드렸었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20% 보너스가 추가되고, 네, 그쵸? 브론즈 파운데이션 어떻습니까? 나로부터 세 계열이 3% 이상이시면서 내가 9%를 성취했을 때, 그쵸? 요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죠.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
브론즈 빌더는 내가 15% 자격을 성취할 때 세 계열이 6% 이상을 성취하셨을 때. 이 그림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된 게 20%, 30%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FC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20%, 30%가 맞습니다. 예. 20%, 30%가 맞고요. 이제 이게 확정 발표가 되는 게 이제 남아있긴 한데, 아마도 FC 회의에서 이제 회의가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실제 볼륨과 이게 또 각자 3%에게 캐시백 해드리고, 여기도 6%에게 캐시백을 해드렸을 경우에, 대략 브론즈 빌더가 100만 원대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거를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만 원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게 여러분이 처음에 최초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간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지해드렸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0년 9월에 시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2020년 9월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전에 열심히 해놓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최초 발생 시점이 되겠죠. 그럼 이때로부터 브론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브론즈 파운데이션 1년, 빌더 1년 이럴지는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돼야지 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기대할 수 있는 거는 2021년 8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2021년 9월에 내가 브론즈 빌더라고 하더라도 이 보너스는 발생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소비자만 3% 세 그룹, 6% 세 그룹 묶어놓은 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1년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후원. 이 계열의 후원을 통해서 6%가 3%가 6% 되고 6%가 9%가 되고 9%가 12%가 되도록 후원을 통해서 볼륨을 성장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퍼포먼스에 진입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100만 원 연금 만들기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브론즈 빌더 그러면은 50년 하면은 이거 계속 100만 원 연금 나오냐? 이게 아니란 겁니다. 원래 아메이 마케팅은 본질이 뭡니까? 성공자 배출이 목표예요. 성공자. 원래 아메이 마케팅은 정교하게 다이아몬드를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공자. 그래서 예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아메이는 소비자한테 캐시백을 드리는 게 목표인 회사가 아니라 기회를 통해 성공하도록 돕는 게 목표인 회사. 성공.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 세 그룹 제품 쓰는 사람 만들어서 브론즈 나오면 100만 원 연금 평생 받아야지, 이런 목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고요. 댓글로도 남겨놨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브론즈는 왜 나왔냐? 브론즈를 계열을 얼라인먼트해서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 진입하고, 이 퍼포먼스가 GAR을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이상의 연말 보너스, 빅 보너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글로벌에서 엄청난 혁신을 통해 마케팅을 진화시켜버린 겁니다. 브론즈에서 몇 프로 더 주냐, 이게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성장하는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느냐. 그것이 얼라인먼트 된 조직이냐. 그 방향이 정렬되어 있고 그것이 준비된 팀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려 왔는데 오늘은 꼭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목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브론즈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나는 퀄리파이에 진입하는, 그리고 퍼포먼스를 받는,
사업가로 성장해야 된다. 사업가답게 일하고 달리는 분들과 소비자와는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15% 되시는 거랑 여러분이 브론즈와 퍼포먼스에 진입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랑은 똑같은 15%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리더 메시지가 다르게 나갑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3, 4, 5, 6 그리고 봄이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겨울에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도 계절이 바뀌면서 이게 좀 잠재워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놓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3, 4, 5, 6은 아메이 사업이 1년 농사가 아닙니다. 예, 3, 4, 5, 6 한국 같은 경우는 4계절인데 너무 더울 때 사람 만나기 힘들고 너무 추울 때 만나기 힘들거든요. 3, 4, 5, 6월이 가장 달릴 때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3, 4, 5, 6월에 9월부터 받게 될 브론즈를 이왕이면 파운데이션만 받지 마시고 중복받는 거 아시죠?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동시 수여되는 거 아시죠? 동시 달성하면 그 달에 동시 달성하면 다 나옵니다. 퍼포먼스까지 달성하면 다 나온대요.